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라이팅을 좀 진행을 할 건데, 이게, 어, 여기 그러니까 렌더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렌더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좀 요즘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서 옛날부터 사용하던 거는 이제 뭐 V-Ray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시네마4D나 뭐 다른 3D 툴에서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뭐 이제 옥테인이라는 것도 있고요. 자, 옥테인이라는 거, 그다음에 레드시프트, 그다음에 또 이제 그러니까 멘탈레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 요 마야를 이제 버전을 업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이제 뭐 그런 이제 V-Ray 비슷한 마야 렌더러가 또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아놀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아놀드라는 렌더러가 있습니다. 요 아놀드 렌더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버전이 몇 버전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좀 2020 버전 되기 전부터 아마 이 마야에 새로 렌더러로 적용이 돼서 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2 버전을 쓰고 있는데 요 22 버전에도 그 이제 22 버전에는 이 아놀드 렌더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어디에 있냐면 여기 보시면은 아놀드라는 탭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위에 아놀드라는 탭이 있고요. 여기 눌러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아이콘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쓰실 거는 요거 에이리어 라이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스카이돔 라이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거 이게 뭐냐면은 렌더러예요. 그러니까 렌더링을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렌더링을 해서 보여주는 건데 일단 먼저 렌더링을 하기 전에 여기 하이퍼 쉐이드라고 해가 저희가 텍스처 집어넣는 거 그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타임 플레이트 이제 요 이제 톱니바퀴에서 설정 창이 있을 거예요. 렌더 설정. 자, 요거 눌러서 보시면은 렌더 세팅 창이 이렇게 뜨는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렌더링을 해서 그냥 지금 보이는 대로 한 장 한 장씩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애니메이션을 다 렌더링을 할 겁니다. 애니메이션 렌더링을 할 건데 여기 보시면은 자,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패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렌더링을 하면 이 위치에 저장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요 저장하는 경로 중간에 한글이 절대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뭐 절대라는 거는 아니지만 일단은 한글이 들어가면은 렌더링 하는 그 중간 과정에서 튕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글은 절대 쓰지 않는 게 일단은 뭐 아무도 얘기는 하진 않지만 뭐 거의 그런 식으로 규칙으로 정하고 있어요. 좀 오류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경로를 좀 바꿔줄 겁니다. 이거는 지금 문서 파일에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문서 파일. 그래서 자, 요거 위치를 바꿔주는 방법은요. 자, 여기 파일에 보시면은 set project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파일에 set project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set project 눌러서 자, 지정을 해주는 건데 내가 어느 폴더를 내 프로젝트 폴더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폴더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제 드라이브에 이렇게 레고 폴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set을 눌러줄 겁니다. 이거는 폴더를 지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름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다 이름을 쓰실 필요는 없고, 자, set을 눌러주시면, 자, 요런 메시지 창이 뜹니다. 여기. 자, 여러분들이 눌러주실 거는 Create Default Workspace. 여기에 내 작업 공간으로 지정을 하겠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를. 그래서 요거를 눌러서 워크스페이스 메일이라는 파일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거 만들어 주시게 되면 여기 자, 내가 렌더링 하는 파일은 여기에 저장이 될 거예요 라고
세팅을 해주는 거죠. 두 번째, 이번에는 렌더링 할 때 어떤 파일명으로 렌더링을 할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파일 네임이라고 해서 그 밑에 줄에 마스터 레이어 언더바 슬래시 레고 언더바 01 EXR 이렇게 잡혀 있어요. 자, 지금 레고 언더바 01은요, 제 파일명입니다. 요거 이 레고 파일, 이 마야 파일명이에요. 그거에 .exr 이렇게 잡혀 있는 거죠. 이걸로 렌더링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름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기에 레고라고 레고 애니메이션, 뭐 레고 애니 이렇게 적고 탭키 한번 눌러주시면요. 탭키 여기 레고 N이라고 이렇게 생겨요. 근데 이렇게 한 칸 띄우는 것보다는 글씨 조금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글씨를 붙여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미지는 뭐로 렌더링을 할 것이냐. 자, 저희 이제 요 퀄리티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일단 저 퀄리티보다는 하이 퀄리티로 뽑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우보다는 그래서 이미지 포맷은 EXR로 갈 거예요. EXR이 약간 그 배경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깔끔하게 잘 나오고요. 알파가 따지는 게 깔끔하게 잘 돼요. EXR이. 그래서 뭐 만약에 나는 배경이 따로 투명하지 않고 내가 여기다 배경을 다 제작을 한 다음에 렌더링을 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알파 채널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JPG로 렌더링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배경이 투명한 부분이 없다라고 하실 때는 JPG로 렌더링을 하셔도 됩니다. PNG나 그죠? 뭐 렌더링 예전에 뭐 TIF도 있고 뭐 타가 파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자, EXR로 렌더링을 하시면 그 알파가 정말 깔끔하게 잘 따져요. 이런 투명한 배경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 여기 밑에 보시면은 어, 자, 요 부분이죠. 메타데이터 부분에서 프레임 슬래시 애니메이션 EXT라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파일명을 어떻게 지정을 하겠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싱글 프레임이라고 잡혀 있는데 이거는 렌더링 한 장만 되는 거예요. 한 장만. 근데 지금 제 거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이 62프레임까지 애니메이션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62프레임까지 렌더링을 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작업 선택을 해주시면 되냐면은 여기 두 번째 거 name.shop.ext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 그러면 여기 샵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얘는 자 프레임 숫자를 말합니다. 만약에 1프레임이면은 1프레임이라고 뜰 거고요. 2프레임이면 2라고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 숫자가 여기 샵에 들어가지는 거죠. 샵에. 그래서 두 번째 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거 선택을 해줬더니 여기 이름이 바뀌었어요. 레고 애니 0001 그리고 00010 이렇게 나왔습니다. 0010 1프레임부터 10프레임까지 렌더링을 하겠다는 얘기죠. 요게 자 이거는 어디서 지정을 하느냐 여기 스타트 프레임과 엔드 프레임에서 진행을 해줘요. 그래서 1프레임부터 저희는 62프레임까지 렌더링을 할 겁니다. 62프레임까지. 그래서 여기 60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위에 자 2 레고 any.0062.exr 이렇게 표시가 뜨는 거죠. 그리고 자 이제 뭐 밑에 보시면은 이제 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렌더링을 하는데 어떤 사이즈로 렌더링을 할 것이냐예요. 자, 요 HD 사이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HD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HD는 자 이제 그 사이즈를 얘기했을 때 720 HD 여러분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올 거예요.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1080 HD 사이즈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이 HD 사이즈가 있고 FHD, 그러니까 풀 HD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요런 사이즈가 있는데 HD는 1280에 720 픽셀 사이즈입니다. 1280에 720. 그 다음에 풀 HD는요 1920에 1080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1920에 1080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이제 풀 HD 사이즈입니다. 풀 HD 사이즈.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포포를 제작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거의 이 사이즈로 제작을 하시면 돼요. 뭐 실무에서 일을 하면은 이제 4K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8K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저도 아직 실무에서는 이제 4K까지 정도만 좀 제작을 해봤었고 아직 8K까지는 그렇게 제작을 뭐 이렇게 3D로 제작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까지는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요즘 막 TV가 점점 화소수도 굉장히 요 사이즈도 점점 커져가고 있고 화질도 점점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 나중에는 또 사이즈가 또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이제 사이즈 용량이 커지다 보니까 화질도 굉장히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점점 지금 렌더링을 하는 부분이 시간을 제일 많이 잡아먹는데 렌더 하는데 시간을 제일 많이 잡아먹기도 하는데 이 부분이 시간이 점점 처음에는 1시간 걸렸던 게 다음에는 막 2시간, 3시간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렌더 시간이 아니면 뭐 컴퓨터 사양도 점점 좋아지면서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자, 요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지만 뭐 점점 기술이 발전한다면은 점점 빨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1920에 1080 하면은 지금 풀 HD 사이즈예요. 그래서 요걸로 진행을 할 거고요. 밑에 보시면 리솔루션 72라고 있는데 자, 해상도입니다. 해상도. 자, 픽셀 퍼 인치라고 해서 PPI라고 얘기를 해요. PPI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72가 있고요. 150이 있고 그다음에 300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나누는 단위입니다. 자, 72는요. 스크린용이에요. 화면. 모니터로 보는 거, 모바일로 보는 거 할 때 72 잡아주는 거고요. 150은 이제 거기서 좀 더 퀄리티 더 높게 잡을 때. 300은 자, 인쇄용입니다. 프린트용이에요. 자, 그래서 어 저희가 요거를 이제 렌더링을 할 때, 나 굉장히 화질 좋은 걸로 렌더링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300을 잡고 렌더링을 하시잖아요. 뭐 렌더링이 거의 안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렌더링 시간이 거의 그 렌더링이 안 끝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우리는 이제 그런 모바일이나 이쪽 이제 모니터나 이걸로만 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72 무조건 요것만 좀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수치가 바뀐다 그러는 거는 이제 회사 내에서 아니면은 오더를 주는 사람 쪽에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지정을 먼저 해줄 거예요. 그거에만 좀 맞춰주시면 되고 굳이 이걸 여러분들이 올린다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만 여러분들 세팅해 주시면 되고요. 자, 저희가 할 거는 아놀드 렌더러라는 부분입니다. 아놀드 렌더러. 그래서 요거 요 부분에서 렌더링을 할 건데 뭐 저희가 약간 무슨 이제 약간 툰 렌더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필터 부분을 좀 수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뭐 환경 이제 이미지 약간 이제 라이트 그러니까 요 환경 부분 이제 반사되는 부분들 이런 거 지정을 해줄 때 인바이로먼트에서 또 이미지 설정해 주는 거 이런 것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레이 뎁스 이것도 조금 더 이제 퀄리티를 더 높여주는 약간 반사 부분이나 유리나 메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주는 부분들이에요. 색상이나 아니면은 이제 반사 부분이나 투명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 지정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굳이 뭐 여기 아놀드 렌더러 여기에서는 요 수치를 높여주는 거 외에는 뭐 이제 퀄리티를 높게 뽑는다든가 높게 뽑으려면은 요거 수치를 높여주는 거가 일단은 제일 기본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10으로 잡혀 있어요. 자, 한 가지 더. 렌더링을 할 때 CPU 렌더링이 있고요. CPU 렌더링이 있고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는 GPU 렌더링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 거는 CPU보다 GPU가 사양이 더 높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잘 알고 계시면은 나는 그래픽 카드는 사양이 별로 좋지 않은데 CPU는 그래도 사양이 좋다 라고 하시면은 CPU 렌더링을 하시면 되고, 나는 그래픽 카드가 일단은 여기 내 컴퓨터 내부에 있는 것 중에서는 그래픽 카드가 제일 비싸고 제일 좋다 라고 하면 GPU로 설정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Enable Manual Device Selection 이라는 부분에서 체크해 주시고 요거 선택해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 학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요번에 요거 좀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래픽 카드를 좀 높였거든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속도가 좀 빨라요. 그래픽 카드가. 그래서 여기 RTX 3060 Ti 요거 부분이 이제 요거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렌더 디바이스는 GPU로 바꿔주시고 해주시면은 렌더링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렌더 세팅은 끝난 거예요. 기본적인 렌더 세팅은 끝났고요. 자, 이거 꺼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렌더링 되는 범위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렌더링이 되는 범위를.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저희가 1920에 1080 풀 HD 사이즈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자, 여기 렌더링 되는 범위를 또 한번 맞춰서 카메라 위치를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먼저 요거 요거 두 개 눌러볼까요? 요렇게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요거 두 개. 앞에 것보다는 요거 두 개. 그러면은 지금 내가 렌더링 할 사이즈는 몇으로 렌더링을 할 건지 여기에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흰색과 이렇게 안쪽, 내가 지금 현재 뷰포트 보이는 쪽, 그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눠집니다. 여기는 렌더링이 안 돼요. 여기는 안쪽은 렌더링이 되는 겁니다. 이게 현재 카메라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여기도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리드도 있으니까 이렇게 글씨 들어가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뭔가 또 로고 들어가는 부분이나 이런 것도 여기에 다 표시를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카메라로 요거를 좀 이렇게 잡아 주신 다음에, 카메라로 위치 잡아 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자, 요거 렌더링 하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자, 요거를 눌러 보는데 지금은 저희가 라이트 배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렌더링이 안 됩니다. 라이트 배치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 렌더링 되는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기는 올라가지만 화면에 보이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화면에 보이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 여기서 이제 라이트가 들어가줘야 되는 겁니다. 라이트가 없으면 렌더링을 세팅을 다 해놔도 렌더링이 안 돼요. 그래서 라이트를 한번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에이리어 라이트, 그 다음에 스카이돔 라이트, 요 둘 중에 하나를 좀 사용을 해볼 건데, 먼저 요 라이트를 세팅을 할 거예요. 자, 라이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 주광이 있고요. 주광, 보조광, 그 다음에 반사광 또는 역광 해서 이렇게 세 개가 기본으로 있습니다. 세 개가. 여러분들 포토 스튜디오 같은 데 가시면요, 사진을 찍을 때 앞쪽에 스트로브 라이트가 두 개가 있고요. 그죠? 그 뒤에는 약간 반사가 좀 잘 되게끔 약간 밝은 색의 벽이 있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놓고 나서 앞에서 라이트를 터트려 주고 사진을 찍어야 이제 그림자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사광의 그러니까 역광이나 반사광의 역할은 약간 이제 볼륨감을 좀 더 실어주는, 이제 오브젝트의 외곽 부분의 라이트, 그러니까 반사광 라이트 부분을 주면서 뒤로 넘어가는 부분을 조금 더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좀 굴곡이나 이런 덩어리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표현이 잘 됩니다. 그래서
주광, 보조광 요 부분에서는 주광에서 이제 그림자 사람이 요렇게 이제 아니면 물체가 요렇게 있으면요. 여기에 그림자를 요렇게 만들어서 이쪽 그림자가 생기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이제 주광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주광이 이렇게 주광을 쏴주게 되면은 이쪽 그림자 부분은 새까면서 되게 어둡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조광, 여기 주광이고 여기 보조광을 넣어서 살짝, 그러니까 그림자가 좀 흐리게 표시가 되게끔 뭐 이제 그림자 설정해주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보조광을 넣어주면서 이쪽에 약간 밝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럼 그림자가 지면서도 이제 그 그림자 안에 어떤 모양들이 있는지 눈에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반사광. 이 뒷부분에, 여기 뒷부분에다가, 여기 뒷부분에다가 이제 반사광을 넣어주는데, 반사광을 넣어주게 되면은 요 외곽 부분에, 요 외곽 부분에, 자, 반사광이 들어가면서 더 둥글게, 더 요런 둥근 요런 느낌들을 표현을 해준다라는 얘기인 거죠. 요 모양들을. 자, 그래서 라이트로 한번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라이트 눌러주시고요. 이 라이트를 보시게 되면은 네모가 있고 요렇게 이렇게 뭔가 방향 표시식으로 이렇게 짝대기가 하나 나와 있어요. 요 네모는 라이트가 나오는 이제 라이트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크기. 라이트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이제 요 선은 가운데 있는 요 선은 빛이 나오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빛이 나오는 방향. 그래서 자 이렇게 두고 일단은 라이트를 설치를 했는데 라이트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은 안 나잖아요. 그죠? 라이트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은 안 나기 때문에 여기 위에 요거 얘를 눌러주시면 라이트가 뷰포트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은 얘를 눌러보시면 굉장히 어둡게 나올 거예요. 어둡게. 근데 이 라이트가 레고 가까이 다가가면요. 이렇게 얼굴이 보여집니다. 뒤로 가게 되면은 자, 멀어지면서 빛이 이렇게 어두워져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라이트가 굉장히 약한 겁니다. 라이트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 라이트를 세게 잡아주는 방법. 일단은 라이트를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하고 지금 현재 앞에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이 방향이 라이트가 바라보는 이 방향이 얘가 되게끔 로테이션 보면은 여기 중간쯤을 잡고 이렇게 돌려주시면요. 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얘 짝대기를 레고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현재 라이트가 레고 방향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죠. 근데 현재 라이트가 약하기 때문에 빛이 약하기 때문에 안 보여요. 레고가. 그래서 요거 일단 보이게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이트를 배치해 주신 다음에 여기 어트리뷰트 에디터 여기 보시게 되면요. 라이트 색상을 지정해 줄 수 있고요. 라이트 강도, 색이라고 얘기하죠. 라이트 색이, 그럼 익스포저 라이트가 퍼지는 범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익스포저는. 그리고 뭐 밑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그림자, 패스트 섀도우즈는 그림자를 생성시켜 주겠느냐 말겠느냐 이런 건 얘기하는 거고요. 그림자 색상이라든지 여기 샘플은 노이즈라든지 노이즈 얘는 라이트 들어갈 때 한 4 정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얘는. 그리고 라이트 쉐입. 지금 라이트가 사각형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디스크 모양도 있어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모양. 그래서 요것도 뭐 디스크 모양으로 바꿔주셔도 되고요. 요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자, 한번 얘 얼굴이 보일 때까지 이 인텐시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쭉 올려보면은 자, 조금 비춰지고 있어요. 그죠? 지금 인텐시티를 10을 줬더니 요만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어두워요. 일단. 그리고 밑에 익스포저를 좀 올려주시면요. 빛이 더 밝아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라이트 색상도 바꿔주실 수 있어요. 여기 컬러 부분에서. 그죠? 컬러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놓고 싶은 색상으로 지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면 색상에 화이트가 포함이 된 화이트 쪽으로 가깝냐, 블랙 쪽으로 가까우냐라는 차이로 빛의 밝기 또한 달라지겠죠.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또 익스포저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이제 계속 조절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 유즈 컬러 템퍼러처 그러니까 색온도 여러분들이 색온도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하면 색온도를 좀 사용을 하셔도 괜찮아요. 색온도 요걸 체크하고 조절해 주셔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색깔이 바뀌니까.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자, 여기서 색상과 인텐시티와 익스포저 요거를 조절해서 라이트 맞춰 주시고 그 다음 얘를 또 복사합니다. Shift D 하나 복사해서 옆에다 갖다 놓고 또 방향 맞춰 주시면 되겠죠. 로테이션 돌려서 이렇게 방향 맞춰 주시고 지금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양쪽으로 똑같은 세기의 빛이 들어갔기 때문에 똑같아요. 전혀 덩어리감이 안 생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익스포저 값을 좀 줄여주시면 이렇게 그림자 안에서 조금 내부가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뭐 또 색상 바꿔주셔도 괜찮아요. 이런 느낌으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보조각.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 그냥 복사해서 갖다 쓰시면 돼요. Shift D 눌러서 자, 얘를 뒤에다가 놓고 회전시켜서 배치해 주는 겁니다. 약간 사이즈 좀 크게 한다고 해서 빛이 세지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놓고 익스포저 좀 줄여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좀 세게 해주셔도 되겠네요. 세게 해주면 약간 이런 느낌이 나요. 세게 해준다 보다는 조금 이렇게 또 여러분들 넣고 싶은 색상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보조광이나 반사광 부분은요. 요 캐스트 섀도우가 꺼져 있어야 됩니다. 얘가 그림자 생성은 안 시켜줄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조광이랑 주광을 제외한 나머지 라이트들은 자, 요 캐스트 섀도우를 꺼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네모칸 안에 이렇게 좀 배치를 해주신 다음에 요 아놀드 렌더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거. 그럼 아까 전에는 새까맣게 나왔겠지만 지금은 라이트가 배치가 됐기 때문에 자, 이제 렌더링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놀드 렌더러 이렇게 렌더뷰 창을 켜주신 다음에 요 뒤에 반사광 부분 요 익스포저 수치 조절을 해서 반사광 라이트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보라색 빛이 너무 세다. 지금 보조광이 너무 세다 그러면은 보조광 수치도 좀 줄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GPU 렌더링으로 진행하는 중이에요. GPU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렌더 세팅과 라이트를 좀 배치를 해서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 놓은 레고 이렇게 한번 봤는데 이거 렌더링을 진행을 하고 나면 이미지를 추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렌더 세팅에서 여기 커먼에서 여기에 저장을 할 거다라고 지정을 해놨어요. 근데 이 아놀드 렌더뷰로 보는 거는 현재 지금 보고 있는 거 샘플 현재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샘플을 찍어내는 정도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위치에다가 렌더링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이거는 자, 요 다음 카메라를 배치를 해서 우리가 지정한 폴더에 렌더링을 그러니까 이미지를 추출을 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